부산 감천동의 골목은 계단으로 이어졌다. 은주는 알람 없이 430에 눈을 떴다. 25해 동안 병원 세탁실에서 일하며 몸에 새겨진 리듬이었다. 첫 빨래 투입 시간은 늘 500이었고 그 시간은 이제 그녀의 심장 박동이 됐다. 욕실 형광등 하나만 켜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이 차는 동안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명찰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봤다. 세탁 담당 박은주 떼어낸 지 6개월인데도 플라스틱 테두리가 아직 반들거렸다. 그녀는 명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집안의 시계를 모두 뒤집었다. 벽시계, 탁상시계, 핸드폰 알람. 숫자들이 사라진 거실은 이상하게도 고요하고 텅 빈 수영장 같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이 떠올랐다. 물은 제때를 안다. 끓을 때를 알고 식을 때를 알지. 오늘부터 자신의 세탁 사이클을 새로 돌리려고 했다. 딸은 전날 저녁 문자를 남겼다. 엄마, 내일 준이 유치원 보내고 병원 가야 해. 점심은 알아서 먹을게. 아, 빨래 개면 내 거 먼저 해줘. 회 있어. 그 말투는 요청이었지만 지시의 형태를 했다. 사위는 그 대화방에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이 없었다. 은주는 물컵에 입김을 불며 생각했다. 환갑을 잊었구나. 어제 정형외과에서 무릎 주사 맞고 집에 왔을 때도 거실은 장난감이 흩어진 채였다. 미역국은 없었고 싱크대엔 우유컵과 이유식 그릇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으로 창문을 봤다. 유리 속 얼굴은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외할머니도 아닌 표정 없는 세탁기 같았다. 더러운 것을 받아 깨끗하게 내보내기만 하는, 옛말에 있지 않았던가. 손님은 왕이고 가족은 하인이라고. 그녀는 오랫동안 그 반대로 살았다. 주전자가 끓자 그녀는 사기 그릇을 하나 더 꺼냈다. 때때야. 베란다에서 삼색 고양이가 느릿하게 걸어나왔다. 지난해 봄 빨랫줄에 걸린 수건 사이에서 떨던 녀석을 데려와 이름을 때때라 지었다. 빨래의 때처럼 자꾸 달라붙어서 때때는 꼬리를 그녀의 발목에 한번 감고 평소처럼 세탁기 위에 올라앉았다. 은주는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집 열쇠, 통장 사본, 병원 진단서, 그리고 5줄짜리 쪽지. 오늘부로 집을 비웁니다. 감천동 새벽 세탁소로 갑니다. 제 옷의 사이클을 찾으러. 더 이상 누군가의 때를 빼지 않습니다. 은주 2달 전부터 그녀는 몰래 작은 가게 계약을 진행했다. 옛날 공동 빨래터가 있던 골목 끝 천장 낮은 점포 하나. 거기서 손빨래와 차를 팔며 새벽마다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세탁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손으로 빨 수 있는 곳 하나 만들고 싶었다. 짐은 놀랄 만큼 가벼웠다. 면, 이불, 휴대용 라디오, 사기 그릇 2개, 그리고 세탁 담당 명찰. 고양이 때때가 마지막 박스 위에 올라타자 박스가 마치 자기 자리라는 듯 딱 들어맞았다. 이삿짐 센터 차가 떠난 뒤 그녀는 다시 한번 빈 거실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맨 뒤 구석에 서 있었다. 늘 누군가를 위해 공간을 비우느라 어깨를 반쯤 뒤로 뺀 자세였다. 이제는 앞줄에 서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벽 세탁소라는 간판은 동네 서예학원 선생님이 써주었다. 가게 바닥은 하얀 타일, 벽에는 세탁 주의사항 대신 은주가 만든 사이클표가 걸렸다. 그 옆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빨래는 급하게 하면 때가 남고 사람은 급하게 사귀면 상처가 남는다. 430 물 받기 500 손빨래 시작 630차 우리기 800 이야기. 빨기 1030 고양이 밥 1300 낮잠 30분 장사를 시작한 첫날 손님은 없었다. 그런데 815 등산복을 입은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손에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여기 손빨래 해준다 하던데. 속옷이랑 손수건밖에 못하는데 괜찮으세요? 기계 돌리면 천 이상해서.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가게 벽에 사이클표를 한참 봤다. 이야기 빨기요? 세탁실 오래 있었거든. 빨래만 돌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각자 무슨 얼룩을 쥐고 사는지 늘 봤지. 이젠 돈 안 받고 듣는 서비스.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나도 이야기 하나 맡기고 갈게. 남편 죽고 나니까 빨래가 반이 됐어. 세탁기 돌릴 때마다 텅 비어서 그냥 여기서 천천히 빨다 갈래. 여긴 세탁소라 오래 담가둬도 돼. 옛날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빨래도 울음도 물에 담가두면 연해진다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날 이후 새벽 세탁소에는 각자의 얼룩을 지운 사람들이 모였다. 새벽 조깅 끝내고 땀 흘린 청년,
야간 간호 끝내고 피 묻은 가운을 든 간호사, 이혼 서류를 핸드백에 넣은 아주머니, 아이 토사물 묻은 옷을 든 젊은 엄마. 은주는 그들에게 비누를 건네고 차를 따라주고 거의 말하지 않았다. 대신 때때가 사람들 다리 사이를 서성이며 앉을 자리마다 발을 툭 올려주었다. 여기 앉으시라는 신호처럼. 열흘쯤 되었을 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딸이었다. 새로운 곳의 좁은 공간에 그녀의 가방이 과하게 커 보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말도 없이 문자 남겼지? 준이 어떡하라고요? 은주는 수건을 2장 더 꺼냈다. 준이는 너희가 키우는 거지. 내가 도우면 고맙다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가 되더라. 옛날 어른들 말이 맞더라. 손주 키우면 자식 잃고 자식 키우면 손주 얻는다고. 딸은 얼굴에 뭐라고 쓰지 못한 감정을 얇게 얹었다. 그럼 집은 정리하셨어요? 은주는 웃었다. 월세 놓았어. 보증금은 내 노후 사이클의 1, 2, 3회차에 써. 옛날엔 늘 시간이 모자랐는데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 엄마,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 말 60년 만에 처음 듣네. 두 사람 사이에 수증기가 맺혔다. 그 안개 속에서 과거가 잠깐 비치고 사라졌다. 어린 날 새벽 빨래를 따라 나가던 아이의 작은 손. 퇴근길에 사온 따뜻한 호떡. 서로 미안하다는 말이 늘 하루 늦게 입에 도착하던 여름. 그때 가게 문이 방울이 다시 울렸다. 젖은 운동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빗물에 옷이 무거워 보였다. 저 따뜻한 물 한 대야만요. 발 씻고 싶어요. 은주는 아주머니에게 앉을 자리를 가리키고 딸에게 눈짓했다. 여긴 모두 줄 서. 더러운 게 급한 사람에게 먼저 내주던 자리. 오랜 규칙이야. 딸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딸은 말이 줄었고 은주는 말을 더 줄였다. 대신 가격표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를 적었다. 가족 할인 없음. 얼룩 할인가 있음. 딸은 그 문장을 소리내 읽더니 쓸쓸하게 웃었다. 어느 흐린 오후 사위가 혼자 왔다. 작업복 소매 끝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은주는 물수건을 건넸다. 사위는 그것으로 손을 닦았다.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안 보고 손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손만 있지 않지. 무릎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이름도 있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데 나는 평생 누군가 밑에 있었더라. 보리차 끓는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사위는 의자를 당기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때때가 그때 사위 무릎 위로 올라탔다가 살짝 앉았다. 사위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함께 밥은 먹고 각자 집으로 가자. 세탁기가 2대면 안 싸워. 한 세탁기에 다 넣으려 하면 고장이 나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같이 살되 섞이지 말고 섞이되 물들지 말라고. 그럼 아이 데리고 주말에 한번 예약할게요. 예약은 필요 없어. 세탁소는 늘 열려 있어. 그날 밤 은주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라디오에서 색소폰이 울었다. 그녀는 벽에 사이클표를 지우개로 살살 문질렀다. 1300 낮잠 30분은 지우지 않았다. 지우개 가루가 조용히 바닥으로 내렸다. 새벽 세탁소의 소문은 느리게 퍼졌다. 주민센터에서 찾아와 실버 공동작업장 사업을 제안했고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이 실습을 오겠다고 했다. 은주는 그들에게 첫날 한 가지만 가르쳤다. 여기선 조언보다 사이클을 먼저 물어. 당신은 몇 시에 빨래가 필요해요? 몇 시에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 사이클이 정해지면 빨래와 사람이 서로 엉키지 않아.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빨랫감도 제때가 있고 사람도 제때가 있다고. 봉사자 하나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은요? 선생님 사이클은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 질문은 늘 뒤에 오던 것이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430에 물을 받고 800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빨고 1030의 때때한테 밥을 주고 1300의 낮잠 자. 그리고 1600의 은주는 멈췄다. 내 이름을 한번 불러. 은주야, 깨끗해졌어. 그게 내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남들이 날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불러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때때가 놀라서 세탁기 밑으로 숨어버렸다가 다시 슬금슬금 나왔다. 가을 초입 딸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빈손이었다. 엄마, 우리 이번 추석은 각자 보내요. 대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예약 없이 올게요. 얼룩 할인가로. 할인은 얼룩이 아니라 말이야. 말?
네가 그동안 못한 말, 고마웠다, 미안했다, 힘들었다, 그런 말, 그 말을 하면 값이 싸져.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는데 나는 말 한마디 못해서 60년 빚 졌더라. 딸은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릴 때 내가 학교에서 토한 날 있잖아. 그때 엄마가 회사 조퇴하고 교실까지 와서 내 옷 갈아입히던 날. 애들이 다 보는데 창피했어. 그래서 화냈잖아. 엄마는 왜 왔어 그랬잖아. 사실 너무 고마웠는데도 부끄러워서 그랬어.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은주는 그때서야 수건을 내려놓았다. 떼떼가 의자 다리에 꼬리를 툭 쳤다. 여기 앉으시라는 뜻이었다. 은주는 딸과 마주 앉았다. 나는 네가 더러워지는 게 무서워서 늘 빨리 달려갔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 근데 이제 알겠더라. 때로는 안 달려가는 게 사랑일 때도 있더라. 네가 내 손으로 빠는 걸 기다리는 거. 다 키워놓으니 내 새끼가 아니라더니 그게 맞는 말이더라. 키우는 동안 내 것이 아니었어.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골목에서 바람이 밀려오고 가게 간판이 살짝 흔들렸다. 새벽 세탁소의 글씨가 저녁빛에 반짝였다. 가을이 깊어졌고 벽의 사이클표는 조금 바뀌었다. 430 물 받기 500 손빨래 시작. 날마다 한 가지 800 이야기 빨기 말 할인 1030 대때 밥 1300 낮잠 30분 1600 이름 부르기 1920 헹굼은 여러 번 마지막 줄은 손님이 쓴 것이었다. 한 번에 깨끗해지지 않아도 인생은 언제든 다시 빨 수 있다는 뜻으로. 그 옆에 은주가 조그맣게 덧붙였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변화가 인생을 뚫는다. 그날도 해가 기울 무렵 땀에 젖은 사람들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누군가는 갓쓴 퇴사서를 가방에 넣었고 누군가는 이혼 서류를 뒤집어 놓았다. 은주는 물 흐르는 소리를 낮게 내며 속도를 사람들 호흡에 맞추었다. 앉을 자리가 모자라면 그녀는 늘 자기 의자부터 밀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자는 구석이 아닌 가운데 있었다. 가운데에서 내어준 자리와 가운데에서 지키는 자리를 그녀는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사위와 딸과 손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딸은 선물 같은 눈으로 말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빨래 헹굴게요. 사이클표에 새로 한 줄 추가해요. 은주가 웃으며 펜을 건넸다. 딸은 종이에 적었다. 2000 함께 헹구기. 떼떼가 그 글씨에 꼬리를 한번 툭 쳤다. 인정 도장처럼.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가게 안에는 비누 냄새와 사람들의 작은 웃음이 그림자처럼 남았다. 은주는 라디오를 끄고 벽에 시계를 다시 제자리로 놓았다. 바늘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초침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초침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사이클을 알려줄 뿐이었다. 문을 닫기 전 은주는 가게 불을 줄였다. 바깥 간판만 은은했다. 떼떼가 문 앞에서 몸을 접었다 펴며 하품을 했다. 떼떼야, 내일 430에 또 열자.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하루를 닫으면 내일이 열린다고. 떼떼가 짧게 울었다. 은주는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이름을 불렀다. 은주야, 깨끗해졌어. 그리고 스위치를 내렸다. 세탁소는 어두워졌지만 그녀의 사이클은 환하게 켜졌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삼도 빨래처럼 여러 번의 당분과 헹굼이 필요하며 타인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리듬과 경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도움은 권리가 아니라 감사로 유지되는 호의이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오래된 얼룩을 푸는 가장 강력한 세제라는 사실을 은주는 새벽 세탁소에서 증명한다.